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미묘한 감정의 파동을 따라가 보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남도의 끝자락, 완도. 이곳은 바다를 벗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겨운 터전입니다. 58배 박선영 씨는 28, 꽃다운 나이에 이곳 완도로 시집온 후 30년이 넘는 세월을 이곳에서 뿌리내리며 살았습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나고 자란 그녀에게 처음 밟은 이 섬마을은 모든 것이 낯설고 이질적인 세상이었습니다. 짠내 섞인 바닷바람, 알아듣기 힘든 사투리, 묵과는 다른 시간의 흐름까지. 하지만 모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고 아들을 낳아 키워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보내고 나니 이제는 태어난 고향보다 이곳이 더 애틋하고 살가운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번듯한 직장인이 된 아들로부터 한 달에 한두 번 걸려오는 안부 전화는 그녀의 마음의 뿌듯함과 함께 아련한 그리움을 동시에 안겨주곤 했습니다. 예순의 남편 정수 씨와의 관계 또한 잔잔한 바다 같았습니다. 큰 파도나 갈등 없이 서로의 삶을 묵묵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안정된 부부였습니다.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 것은 마을 사람들과의 두터운 정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서로의 집 문턱을 스스럼 없이 드나들었고 좋은 일이 생기면 내 일처럼 기뻐하며 무엇 하나라도 나누려 애쓰는 그야말로 한 가족 같은 사이였습니다. 특히 아랫동네에 사는 신여서대 윤지영 씨는 그녀에게 단순한 이웃, 그 이상이었습니다. 선영 씨보다 2살 어렸지만 완도에 먼저 자리를 잡은 터줏대감이었죠. 낯선 섬마을에 처음 시집와 모든 것이 서먹하던 시절 가장 먼저 다가와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지영 씨였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함께 챙기며 보낸 세월은 두 사람을 피를 나누지 않은 자매와도 같은 인연으로 묶어주었습니다. 두 집안은 부부끼리도 허물없이 지냈습니다. 주말이면 남편들은 함께 바다 낚시를 떠났고 이른 새벽 물때를 맞춰나간 바다에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세상 시름을 낚싯대에 실어 보내곤 했습니다. 때로는 월척을 낚아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빈손으로 돌아와 아내들의 핀잔을 듣는 것마저도 그들에게는 소중한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두 가족은 마당에 둘러앉아 갓 잡은 생선으로 회를 뜨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과묵한 편인 지영 씨의 남편 승훈 씨는 술이 한 잔 들어가면 구수한 옛 이야기를 풀어냈고 선영 씨의 남편 정수 씨는 유쾌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한 형제처럼 어울려 놀았고 그렇게 두 가족은 서로의 희로애락을 속속들이 나누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면 반을 나누고 특별한 반찬을 만들면 가장 먼저 서로의 집으로 가져다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모두 자라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난 후에도 선영과 지영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남편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오후의 찻잔 앞에서 혹은 저녁의 산책길 위에서 인생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고 이 평화로운 관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느 따스한 5월의 저녁이었습니다. 선영 씨네 집으로 제주도에 사는 친척이 귀한 흑돼지를 한가득 보내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선홍빛 살코기와 우윳빛 지방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신선한 고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아깝고
오래 두면 맛이 변할 것이 뻔했습니다. 마침 거실에서 뉴스를 보던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와 고기를 보더니 화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양이 많은데 오늘 저녁 지영이네 가서 같이 구워 먹읍시다. 좋은 건 나눠 먹어야지. 남편의 제안은 선영 씨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지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언제나처럼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아, 우리 집 흑돼지 좀 생겼는데 오늘 너희 집 마당에서 같이 구워 먹을까? 아이고, 언니, 좋지. 얼른 와. 내가 상 차려 놓을게. 역시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흔쾌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랜 세월 쌓아온 두 사람의 관계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선영 씨 부부는 고기와 삼채소, 그리고 남편이 아끼는 소주 몇 병을 들고 지영 씨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5분 남짓한 짧은 골목길을 걷는 동안 두 사람의 마음은 맛있는 음식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즐거운 저녁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지영 씨네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는 이미 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간이 테이블을 펴고 있었고 남편 승훈 씨는 숯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선선한 저녁 공기와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숯불의 온기와 어우러져 더없이 완벽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곧 불판 위로 흑돼지가 올라가자 지글지글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마당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네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소식, 자식들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 같은 소소한 대화들이 오갔고 술잔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상추에 싸서 입에 넣자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육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역시 이런 건 다 같이 모여 먹어야 제맛이야. 누군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정을 나눈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 삶의 위로이자 행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마을은 고요에 잠겼고 멀리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완벽하게 평화로운 순간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폭풍전야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술기운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주병이 하나둘 비워져 갈 무렵 이야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 아이들이 어릴 적 겪었던 실수담, 마을의 변해버린 풍경들까지 평소에는 꺼내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이 술기운을 빌려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고요한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마법처럼 특별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시계가 밤 10시를 훌쩍 넘겼을 때였습니다. 선영 씨의 남편이 빈 소주병을 흔들어 보더니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술이 좀 모자라네. 우리 집에 내가 담근 매실주 있는데 금방 가서 가져올게. 남편이 대문을 나서자 마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영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늦은 시간 걸려온 전화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어머, 우리 엄마네. 잠깐만. 전화를 받은 지영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문어 숙회 만들었다고 좀 가져가라네. 금방 다녀올게. 언니, 지영 씨의 친정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지영 씨마저 대문을 나서자 방금 전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마당에는 갑작스러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선영과 승훈, 단둘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귀뚜라미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숯불에 남은 온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비쳤고 술기운 때문인지 어색함 때문인지 모를 묘한 열기가 공기 중에 피어올랐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함께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단둘이 남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 고요한 마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해는 똑같이 떴고 갈매기들은 여전히 끼룩거리며 날았고 어선들은 기적 소리를 울리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같은 바다, 같은 골목길이었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평범했던 일상 속에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미묘하고 위험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어촌장터에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승훈 씨를 마주칠까,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 눈치챌까 항상 긴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긴장감이 불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미건조했던 일상에 위험한 활력을 불어넣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오후, 선영 씨는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싱싱한 생선을 고르던 중 저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승훈 씨였습니다. 그를 발견하는 순간 선영 씨의 심장이 세차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며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우연을 가장하여 마주쳤습니다. 장 보러 오셨어요. 승훈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 톤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낮고, 더 부드럽고,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오늘 그렇죠. 선영 씨의 대답 역시 평범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면서도 동시에 온 신경으로 상대방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눈길이 마주치는 찰나의 순간 그날 밤의 기억이 스파크처럼 튀며 두 사람 사이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전류가 흘렀습니다. 선영 씨는 생선을 고르는 척하며 승훈 씨의 모든 움직임을 훔쳐봤습니다. 상추값을 흥정하는 모습,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손가락,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까지 30년 넘게 봐온 익숙한 모습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롭고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짧은 만남 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성과 그날 밤을 다시 경험하고 싶다는 욕망 사이에서 이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 후 네 사람이 함께하는 술자리는 오히려 더 잦아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지영 씨나 선영 씨의 남편이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두 사람은 그 자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대화와 웃음 속에서도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은밀한 기류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우연을 가장해 스치는 손끝, 안주를 건네주며 마주치는 깊은 눈빛, 복도에서 찰나처럼 마주치는 순간들. 평범했던 일상의 모든 순간이 두 사람에게는 비밀스러운 신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 지영 씨의 해맑은 웃음을 볼 때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다정하게 말을 거는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습니다. 견고했던 우정과 신뢰라는 그릇에 보이지 않는 실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균열은 과연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 날까요? 아니면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메워지며
또 다른 일상의 일부가 될까요? 그들의 비밀을 아는 것은 그저 말없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고요한 완도의 밤바다뿐이었습니다.